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그렇게 원하던 이 대구 북구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됐는데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접 내러 왔습니다. 면접 잘했습니다. 면접 잘 보고 나왔다는 이 남자 홍준표 대표. 논란도 있었던 대구 당협위원장 면접 후의 모습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구는 뺏겨서도 안 되고 넘겨줘서도 안 되고 기가 불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TK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홍 대표의 대구 사랑. 하지만 꽃길만 걷겠다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었죠. 서울 정문이 아니라 대구 생문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 홍 대표의 선택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전국 정당에서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를 향해 흰국당의 홍준표 후는 출항을 시작합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되긴 했는데 총선에는 안 나간다 입장 다시 또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 정치를 기준으로 볼 때 당협위원장을 굳이 맡는다는 거는 선거 출마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아니라면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또는 대구시장에 나간다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막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의원이죠. 여하튼 간에 다목적 수일 수가 있겠는데 분명한 건 지방선거 패배할 경우에 홍준표 대표는 좀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외 인사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돌아갈 집이 일단은 마련됐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홍 대표는 또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는 복당 설득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신년 인사회 일정이 제주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바른정당 소속의 원희룡 지사 복당하는 거냐.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말하기를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지금 당이 다른 사람과 내가 만나면 정치 공작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보기에 우리가 하는 혁신이 불만족스러우면 우리 당을 선택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원희룡 지사 압박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경필 지사 때도 이제 비슷했는데요. 문이 닫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따로 영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지금 보수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들의 경우에는 선거가 아무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저께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하고 정병국 의원이 또 제주도에 가서 원희룡 지사를 만나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몸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됐나요? 홍 대표 측근들이 많이 될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늘 그렇듯이 자기 사람 꽂는다 이게 논란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렇게 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친박계여서 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 불출마 협박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 당사자인 이제 김성애 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전 의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친박 인사인 유기준 의원도 탈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홍준표 대표 대선 캠프에서 정무특보를 했던 정옥유 공항선진화포럼 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홍준표 대표 측근이다 이렇게 논란 있는 인사들이 쭉 이제 나와 있어서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텃밭 셀프 입성이다 이러니 사당한 논란이 제기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의원은 대구 달서 병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결정이 보류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요. 남북 간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협상 여러 경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북한이 현송호를 비롯해서 7명의 예술단 대표단을 내일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 이렇게 통지해왔다고 합니다. 현송호는 삼지영 관현악단의 단장 자격으로 온다고 하는데 서울과 강릉 공연장 일대를 둘러보면서 좀 무대 조건과 설비를 점검한다 이런 이제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예술단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남북의 어떤 선발대 파견과 관련해서 구성,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판문점 연락처를 통해서 문서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북한 대표단에 대한 체제비 지원에 대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때요? 일단 통일부가 오늘 제재 압박에 대한 국제 공조를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제재 위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논란 자체에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피해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남북 간의 이런 문제를 포괄하는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비용 문제가 쭉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최룡해 등의 어떤 고위급 인사가 내려오는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특히 개인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은행 거래를 제한하는 금융 제재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오늘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의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실시가 됐는데요. 지금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10월 달에 전자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정 보완해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로드맵을 통해서 이 전자권 전환 조건이 달성됐다고 판단이 돼야 실제로 이 전자권 전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 전자권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미래사령부로 바뀐다는 건 그렇잖아.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미래연합군 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한미 합의를 추진한다. 이 내용이 이제 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존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던 대로 한국군 사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의 사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사와 좀 유사하지만 이렇게 좀 지휘 참모 체계가 좀 바뀐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2014년에 한미 간 기본적 합의에 의한 그런 조치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방안에 대해서 미국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후 합의가 좀 불발됐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정자권 전환 논의는 차질이 없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국방개혁 관련해서 복무기간 줄이고 병력 감축안이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이 국방개혁 문제도 역시 보고 내용에 포함된 상태인데요.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 수준인 병력을 육군 중심으로 이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병사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늘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또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여러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북한의 장사정포 및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에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이 승리하도록 새 작전계 수행 개념을 수립한다. 이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국방개혁이랑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섬세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